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한반도 미래전장 시리즈 15부 저번 시간에 생화학무기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핵무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핵무기다 하면 우리가 북한을 상대할 때 항상 제 유튜브도 보면 북한은 핵 있잖아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핵이 있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시작하면서 핵무기 있는데 하고 하면 아무 설명할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재래식 병력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핵은 다른 차원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만약 북한에서 핵무기를 써서 공격한다 그러면 우리는 탱크를 만들 필요도 없고 스텔스기를 뭐 굳이 사올 필요도 없고 뭐 미사일 만들 필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집니다. 군인들이 가서 전방 가서 지킬 필요도 없어요. 핵무기 한 방이면 전쟁에서 우리가 지는데 서울 용산에 한 방 떨어지면 대한민국 서울이 끝장나는데 그러면 뭐 재래식 병력을 우리가 굳이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김정은이가 핵을 함부로 쓸 일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을 쓰면 북한도 공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핵을 쓴다는 것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 쓰는 무기가 아니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무기라는 거. 김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쓸 수 있는 무기, 그게 바로 핵무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만약에 북한에서 핵을 써가지고 한국을 공격해서 서울을 점령한다. 또는 이런 각본도 있죠. 서울 상공에 아주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 터뜨려서 전자체계를 무력화하는 방식, 또는 저 서해상 같은 데서 인천 앞바다 수십 킬로 바깥에서 하나 터뜨리는 방법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하지만은 그 다 필요 없고요. 일단 핵무기 썼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쓰면 김정은 죽습니다. 어디다 썼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이라는 것을 쓰게 되면 세계 강대국들이 모두가 김정은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는 5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걸 전 세계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핵 보유국 밖에서 갖고 있는 나라가 4개 더 있습니다. 북한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인도, 파키스탄이 갖고 있습니다. 9개 나라가 핵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9개 나라는 실제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진짜 후진국에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세계 탑10 선진국으로 들어간 유일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런 국가가 핵 한 방 맞았는데 망했어요. 근데 누구도 그거를 복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국이 우리도 ICBM으로 핵 날아올 수 있으니까 한국 망해도 어떻게 하겠냐? 그냥 할 수 없지 뭐 놔두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미국이 그러면 중국이 또 가만 안 놔둡니다. 왜 그러냐? 핵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졌다. 그래서 김정은이 이겼다. 근데 누구도 센 놈들이 핵 갖고 있는 놈들이 조약은 번들으러 하면서 지켜주지 않았다. 김정은은 핵 쓰고도 펀펀하게 살아있다.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 세계 핵 질서가 무너집니다. 믿을 놈이 하나도 없고 세계의 모든 동맹관계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한미동맹처럼 굳건한 관계도 작동 안 해요. 핵무기 앞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 다 핵을 만들려고 합니다. 핵 확산 방지 조약 이런 것도 다 물거품이 됩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김정은이 한 방에. 그래서 핵이 막 퍼지게 되는 거죠. 모든 나라들이 핵 개발 뛰어듭니다. 근데 핵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무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마음 먹으면 한 달이면 만들어낼 수 있고 일본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핵무기 제조 기술이 1945년도에 만든 기술 아닙니까? 지금 80년 넘게 지났으면 이제는 그 기술은 다 공유돼 가지고 절반 이상의 나라들이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들 능력이 설사 없다 그러면 사오겠죠. 대만도 엄청나게 핵무기 다 갖다 사다 깔아버리겠죠. 이렇게 되면 세계가 핵무기로 넘쳐납니다. 팔고 사고 하다가 그런 핵무기가 한두 발만 테러범, 알카에다는 이런 데 들어가면 큰일이죠. 그러면 그런 테러범들이 국제적인 테러 조직들이 자금력도 엄청난 그런 조직들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어딜 쏘겠습니까? 워싱턴, 뉴욕 이런 데가 위험하고
중국은 안 그렇습니까? 중국 티베트 먹고 맨날 그러는데 거기서 한 발 들어가서 베이징이 제일 위험해지고 모스크바 위험해지고 핵무기 질서가 파괴되면 가장 위험해지는 국가들이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이 질서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 질서를 파괴한 유일한 전례를 김정은이가 만들어낸다고 그러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김정은을 더 이상 커버 써줄 이유가 없습니다. 명분도 없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핵질서 무너지면 김정은 죽이죠. 그래서 전 세계 다 경고하는 거죠. 핵 가지고 마음대로 쓴 깡패 하나는 무조건 죽인다. 그런 질서가 없으면 세계 핵 질서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강대국들 핵 무기 가지고 자기들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은 그게 김정은의 한 방에 다 무너진다 그러면 그 질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진짜 김정은 암살할 미국만큼 능력이 있는 나라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거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핵을 쓴다는 것은 결국 김정은도 죽는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미치지 않고서는 나도 죽고 너도 죽자 이럴 상황까지 우리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김정은이가 핵을 선제 공격했다는 것은 한국을 먹겠다는 것인데 일단 뭐 핵 무기 써서 오염된 땅을 먹어봤자 뭐 큰 의미도 없겠지만은 쏘면 죽는데 그걸 왜 쏩니까? 그러니까 핵 선제 공격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얻을 게 없는 일이다. 지금 한반도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삼성 이건희요? 아니요. 김정은이죠. 노예가 2천만의 노예와 거기다가 뭐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예쁜 여자 다 골라봐 세계 정말 만수로 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요. 그 안에서는 외국 못 나와서 그렇지. 이런 부자가 굳이 갑자기 어느 날 나 핵무기 쏘고 죽어야지 이렇게 할 일은 없다는 거죠. 김정은이도 아주 냉혹한 놈이고 자기 체제를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너 들어오면 쏘겠다 하는 것이지 핵무기로 선제 공격해서 한국 먹겠다 이것은 그냥 자살입니다. 자살 절대 안 하니까 절대 못 쓴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러면 위급한 상황 가령 전쟁이 나서 평양이 점령되고 그럼 김정은 도망치겠죠. 뭐 저기 저 압록강까지 갔는데 뭐 중국이 안 받아준다 그러면 모르겠다 내가 내일 죽겠는데 내가 한번 싸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정말 괘씸해가지고 쏜다 이런 상황까지 처하지 않는 한에서는 안 쓴다. 굳이 우리가 피 흘리면서 평양 굳이 점령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피 흘리면 점령 안 해도 어차피 평양 우리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공군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합시다. 평양까지 굳이 밀고 안 들어가도 북한 붕괴시키고 김정은 제거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제 얘기가 모순점 뭐냐면 김정은의 선의에 기초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김정은 어느 날 정신병 걸려가지고 쏠 수도 있다는 거죠. 미쳐 쏠 수도 있어요. 그 점을 우리가 김정은 이성에만 기대할 수는 없고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가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핵무기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가능성까지 우리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쐈다, 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북한 핵무기 투발 수단부터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무력화시킬까? 북한이 갖고 있는 수단, 원래 핵무기라면 가장 전략 자산으로서 효과 있는 게 세 가지 투발 수단이 항상 작동합니다. 미국이나 모든 강대국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폭격기입니다. 폭격기에 가서 미사일을 쏘는 거, 핵미사일. 두 번째로 진짜 미사일입니다. 땅에서 쏘는 거. 세 번째 잠수함. 잠수함은 최후의 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러시아다 그러면 러시아 도시들 다 날아가도 잠수함은 안 날아가니까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보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수함 해가지고 세 가지가 투발 수단입니다.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폭격기는 없어요. 사실 무시해도 됩니다. 뜨면 워낙 있는 것도 일루신 뭐 이런 고물들이기 때문에 그건 뭐 넘어오지 못합니다. 북한은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핵미사일과 그리고 잠수함 발사 핵미사일. 근데 잠수함 발사 미사일은 북한이 가졌다고 우리가 확신할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잠수함 개조를 하고 있고 그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북극성 그거 성공시키겠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핵무기까지 탑재해가지고 쏠 수 있을지 이거는 아직은 의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졌다고 간주를 해야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능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미사일 어떻게 막을 것이며 잠수함 어떻게 파괴시킬 것이냐, 이걸 가지고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쏘게 되면 우리가 그래도 사드도 있고 요격 역량이 나름대로 갖춰져 있고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전략은 석고 쏘기입니다. 석고 쏘기가 뭐냐? 수백 발의 미사일 혹은 그 방사포 300mm, 500mm 이건 우리가 탐지했을 때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가늠이 안 되고, 또 실제로 뭐 이게 미사일이라 해야 되는지 방사포라고 해야 되는지 좀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몇백 발 한꺼번에 섞어서 동시에 쏘게 되면 우리 요격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절반 떨군데도 그 살아남은 절반 중에 핵미사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 숨어 있을 만한 그 터널 같은 건 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북한 갖고 있는 핵무기의 절반은 묻어버리고 살아남은 애들이 또 미사일 섞어 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절반을 우리가 또 최소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적어도 75%의 확률로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이라고 했는데, 뭐 그 포로는 못 쏘는 거니까, 그래서 미사일을 제거하는 것이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거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사일 못 쏘면 핵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경도만 무너뜨린 게 아니고 TL이라고 미사일 발사 차량 우리가 자세히 봤다가 제공권 장악하면 계속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갱도도 무력화되고 핵무기를 실은 미사일 이동 수단도 없애버리게 되면 그만큼 김정은이가 핵을 쏴서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죠. 이건 왜 중요하냐면 핵무기라는 것은 단 한 발의 실수도 용납할 수가 없는 무기이기 때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수백 개는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죠. 이 미사일 역시도 이게 쏘게 되면 위협이 되죠. 근데 다행히도 엄청난 크기의 북극성을 싣고 가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이 로미오급을 개조한 거기 때문에 1800톤급. 이 미사일이 60년대 기술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 잠수함이 움직이면 탐지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탐지 능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부족하면 미군, 거기다가 일본도 이지섬까지 다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동해 바다를 순찰하다가 쏘면 잡으면 됩니다. 왜? 북한의 잠수함이 멀리 못 가요. 그래서 한국 동해까지 쭉 이 큰 게 1800톤급 이런 큰 게 넘어오면 정말 일본 들여다보고 미국 들여다보고 한국 들여다보고 그때는 다 소나 잡고 디핑 소나 걸어놓고 잡으면 동해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해안에서 몇십 킬로미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숨고 기다리고 있다가 엔진 끄고 있으면 이건 적발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 발 쏘려고 할 텐데 이것도 역시 한 3일 정도만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극상. 왜냐하면 북한 미사일들은 낡은 것들 돼가지고요. 올라떠가지고 공기, 산소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채워야 되는데 제가 잠수함에 근무했던 분 얘기 들으니까 로미오급 탔어요. 하루밖에 못 버틴답니다. 근데 뭐 죽기 살기로 해서 뭐 질식될 때까지 버틴다면 3일은 버틸 수 있겠죠. 근데 3일 뒤에는 어차피 북한 잠수함은 다 뜨니까 우리가 3일만 잘 버텨 있으면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모든 감시 자산을 다 동원해서 바다를 주시하다가 미사일을 발견하고 그 3일 안에 만약에 미사일을 쏘게 되면 미사일은 요격하기가 제일 먼저 빨리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공권을 잡은 상황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바로 포착해가지고 모든 것을 퍼부어가지고 그걸 요격해야죠. 미사일은 올라갈 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런 건 사실 일본이 해주면 좋죠. 그 비행기도 우리는 북한의 육군 이런 걸 상대하기도 버거우니까 보다가 딱 뜨면 이 미사일이 일본 갈지 한국 올지 모르니까 일본이 그런 걸 가서 요격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시 능력이 2배가 되는 겁니다. 또 일본이 잠수함 뭐 전력도 막강하니까 해군이 막강하니까 동해 바다를 쫙 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이 핵 쏠 수 있는 미사일이 살아남지 못하게 같이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제 바람이고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자, 이렇게 우리가 요격체계를 아주 미친놈이라고 가정했을 때 잘 세워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김정은도 선제 타격하는 데서 상당히 딜레마가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왜 합니까?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핵을 쏴야 된다. 이때는 뭐 미사일, 포병 전력 이런 게 다 살아 있으니까 석급 쏘기가 돼요. 수백 발을 한꺼번에 쏴가지고 그 중에 핵 미사일을 숨겨가지고 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내가 죽겠어 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겨서 한국을 못 위해서 하는 게 전쟁인데 시작하자마자 핵부터 쏴가지고 핵전쟁 양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명분도 없고 김정은 제거됩니다. 아꼈다 마지막 쓰려니까 성공 확률이 거의 없어요. 처음 쏘려면 시작하자마자 내가 죽겠다고, 죽으려고 하는 격이고.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의 딜레마죠. 핵 선제 공격을 못하는 딜레마이자 아꼈다가 쓰기도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는 김정은이가 내일 죽으니까 2판 4판 네 죽고 나 죽고 해서 쏘자라고 하는 경우에 그냥 이건 제 감입니다. 그 지시, 핵미사일 발사라고 하고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에 응할 북한 간부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 간부들도 다 사람입니다. 제 동창들도 다 간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일 죽을 김정은을 위해서 수천 년 역사에 죄인으로 남아있을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왜? 내 가족도 이거 쏘게 되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김정은은 데려가라. 근데 북한 간부 꼭 죽을 일은 없잖아요. 오히려 핵 발사했는데 내가 막으면 민족이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북한은 정말 우리 민족끼리 교육이 충실해가지고 민족을 향해서 핵 참화를 안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북한 역시도 한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죽을 놈을 위해서 우리 가족도 멸족되느냐, 아니면 김정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용서받고 갱생의 길을 찾느냐. 그러니까 김정은이 미쳐도 또 설사 내일 죽어도 그 핵 발사 버튼을 누르는 김정은의 지시를 나는 밑에 간부들이 절대 안 지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뭐 근거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북한에서도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북한 간부들에게 핵무기 편에서는 호소하려고 합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민족의 미래를 거덜내는 그런 일은 제발 하지 말기를 호소합니다. 핵 지시를 어기면 여러분들은 민족의 영웅이 되고 그 영웅이 될 기회를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쏘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김정은을 제거하고 민족을 살립시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호소입니다. 자, 이상 핵무기 편을 제가 마무리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겁에 질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